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4차 그 B형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하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좀 열이 나고 그래서 지금도 좀 약은 먹었지만 좀 열이 나거든요. 예,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 감기를 좀 많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요. 요즘 이제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좀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올게요. 기획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구원간의 입장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95개조 방방문이죠. 그래서 이제 루토가 이제 그 공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은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래서 예전에 면제부라고 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면제부가 이제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해갖고 면벌부를 쓰죠. 제와 벌이라고 이제 그 소수 기청. 예, 그 제라는 것은 이게 신이 그 제라는 것은 이제 신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제에 따른 벌은 인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황이 면불을 판매해서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의 구원간의 입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니은의 인물은 아까 전에 루터와 관련된 거고, 쟤는 이제 이건 그리스도 강요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칼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뱅이 어떤 차이점이냐 좀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비상교과서하고 서강대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발췌해갖고 이제 썼거든요. 그러면요. 자, 뉴턴은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리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뉴턴의 신앙 사상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출발했다고 있다면 칼뱅은 무엇보다 신을 아는 지식을 중시하고 신의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고 예정서를 강조했다. 예정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신이 우리를 이제 만들 때부터 얘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정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루토의 사상은 약간 뭐냐면 예정서하고 약간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여기 보면 신의 은총으로 이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있는데 신앙과 신의 은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뉴턴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충분한다. 이게 뭐냐면 뉴턴은 어 그 당시 그 카톨릭에 보면 이 사람이 원래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근데 행위를 강조해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 음.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 가기 전에 교회가 선행을 하죠. 미리선죄예요. 예. 그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뭐냐 신의 은총과 믿음. 그러니까 신이 뭐냐면 얘를 점지해 주고 그에 따라서 믿음도 있어야 돼.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뭐 예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믿음과 그러니까 자기 그 신의 은총을 받았다 해서 믿지 않으면 이거는 천국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뭐냐면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루터나 이제 칼뱅이나 공통점은 원시 기독교 철학을 영향을 받았죠. 스콜라 철학을 거부하고 그래갖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친숙한 사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미륵사지 봉황기와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갖고, 보통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이제 쭉 보시면,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기억의 왕은 누구냐면, 여기는 무왕이죠. 이 무왕. 그 다음에 니은의 사찰은 이제 미륵사요. 미륵사. 이 무왕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찰은 남아있지 않고 미륵사지만 남아있어요. 미륵사지. 그래갖고 이제 탑만 다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이 탑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 봉황기가 이제 있죠. 사리 봉황기가 이제 발견됐는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인물 삼국유사에 나온 선화공주가 나온 게 아니라 사택 덕적의 딸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게 이제 미르 그 뭐냐면 이 왕후가 우리가 무왕의 왕후가 누구 선화공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택 적덕의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건 뭐냐? 뭐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무왕의 그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뭐 선화공주다. 이렇게 하는 설도 있고, 미륵사의 어떤 연기서다. 그러니까 연기서라는 것은 미륵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그것이 예전부터 내려온 설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팩트가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온 설화예요. 예. 연기설화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요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지 않겠죠. 이번에는. 근데 일단은, 나중에 대비해갖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군요. 자, 이 미륵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우리 역사에 대해 있는 내용들 좀 약간 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근대 사례 봉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내에 좀 잘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추론 문제를 이제 좀 플러스 시켜서 이제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수업 설계 개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윤 교사는 고등학교 동아시아 수업에서 19세기 때 강동무역 체제와 아편 전쟁을 주제로 강동무역과 아편 전쟁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파악시키려 한다. 그리고 중국 또는 영국 입장에서 토론 수업을 이제 뭐냐면 하려고 하는데 이 토론 수업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의형 수업과 대립 논쟁식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보니까 뭐야 대립 논쟁식 수업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이제 쭉 성취 기준 있고 교수 학습 활동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 교사가 기획의 수업을 디귿 같은 유형으로 진행할 때 학습 지도 내용을 하고 있으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립 논쟁식 수업이죠. 그래서 대립 논쟁식 수업할 때 지도 방안 쓰시오. 요거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안개서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쉽죠. 그래갖고 뭐 각자의 주장에서 학생들의 역사를 확연히 드러내고 그다음에 뭐 그, 그다음 발표 정리 및 제출 지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 분류를 하고 토론을 분류한다는 거. 자, 토론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교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토론 과정에서 관찰하면서 내용과 정리하면서 의견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그 말꼬리를 잡거나 초점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재한다. 이 녹색책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립 논쟁식 수업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암기해 두시고요. 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수 있는 윤교사 수업 지도 방안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활동자를 제시하고 니은에 이제 들어갈 지도 방안인데, 자, 여기 A 자료와 이제 연관시켜 갖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편 전쟁에 이제 뭐냐면 영화 포스터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 디귿에 들어가는 윤교사 수업 지도 방법을 각각 쓰셔. 디귿을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디 있어? 네. 그래서 비활동자를 제시하고 요걸 썼는데, 자, B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열강의 분할 통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편전쟁이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네. 지금 국가의 지원을 받았죠. 그럼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괜히 해줬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열강의 중국 분할 통제하인데,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지도할 건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래갖고, 이건 별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방을 그림에 등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보게 한다. 자, 이 그림을 수업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니은에 해당하는 학생 활동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대립 수업식 논쟁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잘 보면 영국의 주장을 옹호하는 측이 먼저 입론한다. 그리고 중국의 주장은 반대 입론이라는 걸 발제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리고 영국의 주장하는 반대 측이 옹호측 하는 해서 반론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거꾸로 이제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영국의 주장을 옹호한 측이 반대하는 측을 반론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서로 대립된 걸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추론 문제가 보면 이렇게 이제 문맥을 보고 쓰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이런 초등 문제는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근데 정확한 정답을 몰라. 그 교수님, 출제 교수님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딱 내면 틀렸다 하고 그으세요. 그냥.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해. 어차피 다른 사람도 정확히 다 몰라요. 누가 이제 출제 교사가 와가지고 직접 알려주지 않은 이상은 뭔지 몰라. 이거. 네. 그래서 일종의 간신법을 이제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조선시대 군사제도와 관련된 자료인데,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게 뭐냐면, 진간체제죠. 진간체제. 예. 그래갖고 이제 진간체제인데, 진간체제가 나중에 제승방랑체제로 이제 바뀌잖아요. 자, 그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기획 관련된 방어체제 편성 방법의 특징을 써라.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통론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도의 관찰사와 병만주 절도사가 주둔한 곳의 주진, 그 주변의 지역을 볼 재진을 묶어서 상하관계를 묶어 지역 단위의 방어체를 만든다.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이에 속하게 하나의 진간을 편성한다. 예, 세조가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 방어체제 붕괴의 배경이 뭐냐? 하나하나를 이제 뭐냐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군사가 많이 필요한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거기다 15세기 이후에 대립제가 반군수부제가 군역제 물려냈잖아요. 그 많은 이제 뭐냐면 군대를 양성할 수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있고, 자, 니은의 방어체제 명칭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제승방랑체제죠. 제승방랑. 근데 이 제승방랑에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 있죠? 후방 지역에서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를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이 그 황금대에서 이제 그 기다렸던 이제 조선군을 격파하고 나서 그 방어선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용인 전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용인 전투는 뭐 그 수십만을 동원해봤자 적 몇천 보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의미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결국에는 뒤에 그러니까 작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유영하고 권시 육기나가가 이제 회담을 가졌잖아요. 후전기 한 4년 있었는데 4년 동안 제승망명체에서 다시 진간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진간체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승방랑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쭉 12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재승방랑이나 유사시의 각 음의 수령들이 소속 군사들을 이끌고 본진을 떠나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서 서울에서 보낸 경장.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임시할 때 신립장군이죠. 예, 뭐 이일 장군이나 뭐 그 사람들이 그나 각도 구도의 병수사를 기다려 지휘받는 전술인데 문제는 이제 서울에서 국보가 왔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그 어떤 군인들하고 사병들하고 어떤 래퍼가 형성되어 있는데 래퍼가 형성되지 않죠.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투하다 보니까 패한 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너만의 기독교 관련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가가 있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초창기 때 이단이 등장했죠. 그래서 아리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아타시스파가 이제 싸웠잖아요. 그 관련된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독은 카톨릭이라고 이제 카톨릭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그 카톨릭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고 그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혜택이 줘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디귿의 임을 써보고 디귿이 공포한 다의 칙령 내용을 결정한 당시 공예에 쓰시오. 자, 이 디귿은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리우스파를 완전히 이단을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파가 그러니까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쫓아냈던 회의가 그 당시 니케 공예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걸 니케 공예를 다시 항인한 공예가 있어요. 콘스탄티프 공예야. 그래서 콘스탄티프 공예와 관련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니케아 신조가 나왔기 때문에 니케 공예가 안 나올 해당하지 않죠. 그 후의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의 칙령의 니은이 정교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아리우스파는 어디에 갔을까? 여러분들 게르만족을 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은 이제 아리우스파를 좀 믿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에 있는 내용이죠.
자, 381년 테오도시우스가 소집한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니케의 신조에 따라 삼위일체에서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논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 이에 제후부터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이후 게르만족에 퍼지게 되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다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도 이제 추론형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뭐,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김교사는 2단원 전체에 도입한 역할을 하는 1, 2차 시에는 나머지 차시에 동기부여 및 수업 자료 중 자유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택한 카드를 제작하도록 했다. 그래갖고 이제 카드 뉴스. 예.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그거 비슷한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수업 진행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림을 소개하고 있죠. 예. 여기는 비대 이제 인물 카드 관련된 내용이고 스토리보드 작성도 있는데 스토리보드 작성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한 장의 그림을 소개하고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별다른 그 딱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답을 하시면 될 텐데 일단 이건 제가 그 예시답하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인물은 누가 나오나? 어느 시대 상황인가? 허수아비 인형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제 발문을 보겠습니다. 자, 비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활동 내용을 한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카드 제작하고 관련된 거죠. 요거 연결치면 돼요. 그래서 고대사 인물 카드 제작하기,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여기 쓰시면 돼요. 그냥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인물 카드를 제작해 본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인물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물 카드에서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여기가 이제 인물들 쭉 있잖아요. 그중 하나 이제 제작하면 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획과 니은의 평가 항목을 각각 쓰시오. 자, 일단 그 평가라는 것은 내용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여기가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이미지 자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창의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을 선택한 인물 카드를 제작하면 잠깐 말 좀 했네요. 네, 요거하고 요거와 이제 연결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창의성은 뭐냐면 뭐 인물 카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인물의 특징을 그가 업적을 방영한 헤드라인을 작성한다. 요거 예. 그 인물 카드에서 관련된 거 있고 스토리보드는 이제 여기 시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콘티 내용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 축신한가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못 겠는데 요것도 이제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시 답안이고 그 외에 답안이 많아요. 예, 일단은 그냥 풀어만 보세요. 그냥. 예. 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근현대사, 정근대사의 중국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요거 많이 이제 좀 익숙하죠. 예. 예전에 12년, 17년 기출문제에서 태평도, 오두미도 뭐 이렇게 이제 천사도 같은 도교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 가는 태평도가 주도한 한건적의 난, 여기 이제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오두미도죠. 오두미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는 요거는 이제 최후가 국교화하는, 그러니까 천사도, 도교를 국교화하는 그 내용인데, 자, 가 관련 종교 집단이 있긴 발랐죠. 너무 쉽죠. 한 건적이 나. 이렇게 이제 가끔씩 그냥 주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주는 문제는 잘 받아먹고 이렇게 체하지 않게 너무 이제 주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 받으면 그냥 간식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나에 관련 종교집단 명칭과 유사를 쓰고 유래를 쓰고 기억의 용어를 쓰셔. 요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잘 때 의사죠, 의사. 그러니까 여기 의사라는 거는 일종의 참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도와주고 왜냐면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국가의 역할을 이제 못해. 부유 같은 것도 국가의 역할인데 그걸 이제 종교 집단이 하는 거예요. 태평도나 오르미드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교 집단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말기 때 기독교의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오디오미도는 이제 그 두 가지 선 있어요. 일단 질병이 치유되면 쌀 오디오를 바치는 데서 비롯됐다.
그다음에 입단할 때 쌀 5등을 받치는 데서 했다. 두 가지 설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니오 인물. 인물이 이제 니은이 그 뭐냐 잠깐만요. 아, 자, 최호가 니은에 이제 그 최호가 제가 구겸지라고 얘기냐? 예, 구겸지 천사도. 제가 최호 천사도 얘기한 것 같아. 자, 하여튼 최호가 기의 니은의 신법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래서 스승으로 삼았다. 최호는 태무제의 성사예요. 지금 여기 들어갈 인물이 누구죠? 구겸지죠. 예전에 기춤에 나왔던 거죠. 자, 같은 맑은 덕을 지닌 숨은 신선이 보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조정에 이뤘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인데, 자, 니은 인물이 구겸지가 성립한 교단이 국교화된 정치적 이유를 당시 상황에서 고려했으시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이거 오타를 하나 곤쳐야 되는데, 예, 오타 곤쳐 주시고. 자, 여기 보면 국염지를 긋고 천사도가 국교화된 이후 이민족 출신의 이제 북이 정권이 한민족의 유교 이념 천명성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기 사실상 어렵죠. 물론 이제 유교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 유교는 하위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교적 혁명을 빌어서 중국 통치의 정당성을 만영하고자 했다. 북의 황제들은 도교 외에도 불교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왕족불 사상을 통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땐 도교와 불교가 충돌했고 최후는 도교가 이제 뭐 유교하고는 좀 충돌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불교가 좀 낫죠. 중국적인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지원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대규모 이제 그 폐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익숙하죠. 이 요것도 이제 예전에 고해하고 예전에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내봤어요. 자, 여기 보면 독일헌법에 기초한 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정하여 제국헌법을 공포한다. 자, 이때 국민회의는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는 소독일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배제하고 그랬던 건데 자, 근데 이제 요게 입각해서 입헌헌법을 만들고 이 당시 이제 그 비에는 4세한테 왕위를 바쳤는데 황제관을 바쳤는데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혁명적 의회가 만든 재관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자기도 이제 받고 싶지만 이게 이제 자기 이거 받으면 의회 구속당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자,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기획에 정한 이제 통일 영역에 대한 독일 통일 원칙이 쓰시오. 자, 독일 영역에서 비독일 지역은 제한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독일이 뭐냐 정체성하고 관련돼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좀 부연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잉글랜드는 여러분들 앵글색슨 어, 그 앵글 섹슨 같은 이제 왕족 그 족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프랑크 같은 경우는 프랑크주도 주도 물론 이제 혼합이 됐지만 했고 스코틀랜드는 스코트족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독일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뭐냐면 국가 명칭 민족하고 연결된 독일은 그 민족과 연결되지 않는 명칭이야. 그러니까 독일칠랜드야 그냥. 그냥 딱 중앙에 있어. 그래서 요 중앙에 살고 있는 그 지명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슬라브 계통의 민족도 있고 게르만 계통의 민족도 있고요. 라틴 계열의 민족도 있고 다양한 켈트족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야. 문화는 달라요. 근데 뭐가 이제 동일하냐면 독일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독일의 정체성을 독일어로 정한 거예요. 독일어.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독일어 사용하는 그 본국하고 그 주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국을 분할하자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건의했는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뭐냐 거부하면서 이제 철수시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소독일주의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독일 제국은 내부의 모든 관세를 없애고 공동 관세 구역을 갖는 하나의 통일된 관세 및 무역권을 형성한다. 요번에도 이제 관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이제 발문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꺼졌네. 자, 발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서 19세기 초반에 프로이센이 주도한 니은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헌법 이전에 프로이센이 주도한 이제 간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간세 동맹이죠. 간세 동맹. 예. 그래서 이제 간세 동맹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 내국 간세를 철폐하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를 제한 모든 독일 연방 국가를 하나의 간세 동맹에 합류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사료 있는 서양사 사고 있는데 사료 있는 서양사가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료 부분만 읽어도 되는데 내용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수들이 책을 기존의 책에다가 플러스 알파 붙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더라고요. 아, 공부하는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피곤해. 상당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갈 때가 04년도였거든요. 진짜 04년도에는 서계 동계는 어려운 책이라 보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안 봤어요. 서계 동계를. 저도 안 보고 들었거든요. 서계 동계를. 그래서 세계문화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문화사 뭐냐면 모든 이제 동서양을 다 묶어 있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계보다 좀 더 얇아. 그걸 봤어요. 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거기서 다 커버가 됐거든. 교과서 정도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계나 동계가 점점 필수화되고 요즘 오니까 막 서총도 나오고 살아있는 서양사도 나오고 제가 읽을 게 진짜 많아. 그래서 제 때 학교가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학교 가신 어, 분보다 요즘에 학교 간 분들이 훨씬 더 배경 지식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가고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왜냐면 또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되면 또 잊어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가르치면 이제 잊어먹고 그러는데 저야 이제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니까 인구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딱 올 때 기존의 고찬 선배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 근데 웃긴 거는 10년 지나면 똑같아져. 다 잊어먹어. 그래서 특별 관심이 없는 잊어먹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이센은 그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1818년에 내국 간세를 이제 철폐하고 1834년에 오스트리아를 제한 모든 독일 연방 국가가 간세 동맹에 합류했다. 오타가 있네요. 자, 이 공동 보호 관세는 영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자국 상품의 경쟁을 높임으로써 독일의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정치적 통합을 이끄는 데도 기여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왕, 그러니까 비에름 4세가 제정된 1850년 헌법이 무엇이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제국헌법인데, 자, 이거 제국헌법의 특징은 뭐냐면 흥정헌법이야. 왕이 뭐냐 은혜 차원에서 내려주는 헌법이니까 당연히 그 청왕한다.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영미식 헌법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민주주의 어떤 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이 아니라 왕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헌법이죠.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때 했던 메이지 헌법하고 좀 성격 비슷하죠. 예. 어차피 일본 헌법이 이제 메이지 헌법 뭐냐 패커슨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헌법의 특징은 부르주아 및 지배층이 유코의 지배와 종래 전제 정치를 확인하는 외관상 입헌주의다. 겉으로 입헌주의인데 실제로 절대 왕권을 확립화시켜주는 그런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 인물이 왜 거부를 했죠? 비에름 사세가? 혁명적인 그 의해서 주는 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9번하고 이제, 이 하루는 익숙하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12년, 15년 이렇게 각각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 정보 강조와 이제 연결돼서 요거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원나잇 때 문탄세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원나잇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것도 기출에 자료 나오죠. 뭐 한문사료 나오고 한글사료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세자 생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정 문제 하기 전에 공포했던 기반이 됐던 그 조치죠. 강의제 때 공포했던 내용인데요. 자, 기획과 관련 세제에서 어떤 호가 세금을 부과하는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장정이 없어 토지를 가진 호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장정이 정이 있는 그 정이죠. 정이 있는 호가 세량 부담하게 된다. 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생산량이 되게 낮아요. 예, 토지의 비용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성인 남자에게 좀 무식하죠. 인두스를 부과하는 게 좀 낫죠. 근데 이에 반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과하는 게 훨씬 더 낫죠. 토지 비옥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은의 세제의 실시 배경이 종전의 세제 문제점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양세법을 이제 완비했다. 하세를 이제 그 썼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선종 원종 2년에 비로소 강남 지역에 하세 제도도 했다. 그래서 추세와 원래 추세를 도입하고 거기다 문탄세라고 이제 했는데 이 문탄세가 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일종의 어, 그 평균세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세금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여해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모든 호득, 호에 입각해서 똑같이 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중등 이하 하호에서는 부자하고 뭐냐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농민 발령 인하하고 그래서 이제 그 토지나 자산을 고려한 그런 하세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원나라 때 성종 이후부터는 강남은 아예 양세법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나주치의 결과를 지정은제 실시의 배경과 관련해서 써볼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강희제 때 공포한 성세자세정이죠. 예. 성세자생정. 예. 자, 하여튼 제 발음이 좀 엉망인데. 자, 여기 보면 정세 총액, 일종의 이제 뭐냐, 총액제 성격이 띠고 있는 거예요. 정세 총액이 고정돼 있다가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정은제, 옹정제 때 지정을 가능했던 그 배경이 됐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총액제 성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어떻게 누굴 나든 간에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 액수만 채우면 되니까 사회 문제 생겼어. 그래서 시민의 지주나 부호는 인정을 응익하고 국가가 부족 정세를 차액을 이웃이나 친족들에게 부과시켜. 이게 총액제가 이게 참 우리나라 이제 조선후기 때도 총액제 실시했잖아요. 뭐 비총제도 일종의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비총제도 총액제 일종이고 뭐 한총제, 군총제 있는데 우리나라만 실시했던 게 아니야. 잘 보면 거기 로마에 보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도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한 거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그 지정대 실시할 때도 총액제를 실시한 거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를 좀 읽어보면 우리나라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조세제도나 이런 것들 왜 영향을 받았어. 거기에서 이제 받고 약간 뜯어 고친 것뿐인데, 예. 자,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10번 볼게요. 다음은 이제 한국의 이제 5공화국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제 여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거야. 여기. 그뭐 17일 날 야간 개정을 확대하고, 18일 날, 이게 딱 보면, 이게 이제 5.18 강조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때, 5공화국 때, 항상 뉴스에 보면 전두환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뉴스가 나오기 전에 9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계가 떠요. 예. 그래서 디지털 시계도 하고 땡땡땡 땡 하면 9시 뉴스를 하면서 9시 시작해서 첫번 멘트가 뭐냐 하는 오늘 전두환 각각께서는 이게 땡전 뉴스라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전두환은 좀 약간 독재자긴 하는데 무조건 억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약간 그 뭐랄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국궁 80일 해가지고 대규모 행사도 했죠 여의도에. 그래서 3X 정책 같은 거 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3X 정책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훗날 이제 붙여진 거지만 하여튼 그런 정책을 해서 대중들도 인기 끌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야간 통행 금지도 이제 해제되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 이제 했던 게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복 자유화. 이게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가 그때였어요. 제가 1987년이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 막 뭐냐면 60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막 6월 항쟁도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교복 그 자유화를 시켜가지고 일가지고 교복을 안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학을 저쪽 그 도봉에 있는 그 유명한 국제 학교에 갔었거든요. 국제인데 지금은 유명했어요. 지금 유명한데 그때 당시에는 꼴통학교였어요. 하여튼 그 학교 갔는데 그때부터 교복을 입었어요. 교복을.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했고 그때 그 학교가 영웅중학교 아세요? 영웅중학교? 영웅중학교? 영웅고등학교 그 앞에 있고 영웅중학교 갔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때 교복을 다 입고 있더라고. 근데 이 영웅중학교가 지금 국제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국제중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앞에 는 영훈고등학교가 더 뭐냐면 그 인기가 있었어. 예.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화장실 갔더니 스셋이 아니라 아주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아 근데 그래.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후 관련 운동이 미친 영향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5.18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써라. 이게 물론 영향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인구 보는 입장에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집권한 신군부는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미국의 책임을 불거지며 반미운동이 나왔다. 왜 미국의 책임을 이제 뭐냐면 불거졌냐면 그 당시에 전시작 조건 있죠. 전시작전권 누가 갖고 있으면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었고 이 말은 평시작전권. 그래서 이제 전시가 아닌 평시의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면 물론 지금은 평시작전권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승만이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미국한테 넘겨줬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 그 뭐냐 연대급 정도 병력을 이동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됐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4단이나 뭐 공수 여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동을 했잖아, 강조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예, 카터 대통령이 이제 상징하는 뭐 인권, 민주주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미국이 이런 이제 공수사단이나 뭐 24단이나 진화군들 이동을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강조 온거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거야 12.12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 이동은. 그때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제 미군이 알지 못한 사회에서 금방 해치워갖고 이제 사후 보고를 해갖고 이제 추임받은 거고, 요거는 사단급 병력이나 여단급 병력, 사단급 병력이 10,000명이 넘거든요. 여단도 한 여기 공수사단, 공수여단이 한 6천 명, 5, 6천 명인데, 그런 이제 막대한 병력들을 이동하려면 며칠씩 걸리잖아. 근데 미국이 눈치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줬단 말이야.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 당시 80년대 이제 반미 운동 애들은 운동권에는 반미주의를 내세요. 그래서 뭐 저기 그 문화원 같은 것들을 기습 공격해갖고 하든지 거기 분신 자살 하든지 예, 그래가지고 반미 운동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뭐냐면 한국 정부에 대한 반발, 군사 정부의 반발이 또 반대요. 그때 이제 북한이 있었잖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호감을 넘겨.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전두환하고 김일성 보니까 전두환은 내가 자기 막 때리고 했잖아요. 미군도 그 뒤에서 봐주고. 그 마음이 이제 안 들자. 그러면 이게 김일성은 호감이 나타나는 거야. 김일성은 그래도 착한 독재자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주체 사상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멍청한 거죠. 네. 왜냐면 같은 독재자도 독재 그 정도가 다른 거야. 김일성하고 어떻게 전두환 똑같이 놓나? 전두환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으쌰으쌰 대모를 해도 잡혀가서 닭장 좀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좀 먼데 버려지고 뭐 그래도 제 아버지 어머니나 뭐 해갖고 연좌제는 그렇게 정되지 않았잖아요. 와가지고 뭐 그래서 정치 수용소 보내다. 근데 북한은 전혀 아니죠. 잡히면 시위하는 그 순간 뭐냐 일가 친척들 다 불려서 그 자리에서 총살시켰고 곡사포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그 뭐야 정치적 수용소 보이고 정치 수용 이게 결이라는 거예요 결이. 근데 어떻게 전두환이 싫다고 해서 김일성을 이제 뭐냐면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김일성 체제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때 그 운동권이 그랬어요. 자, 하여튼 땡정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풍 80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좀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전두환이 제일 학생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다. 학도국당이죠. 이 학도국당이 이승만 때 만들어갖고 간변단체로서 이제 학생들 동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장면 정권이 등장하면서 폐지됐다가 다시 유신 정권이 이렇게 부활이 된 거야. 그 학도국당이 시작했어. 그래서 이 학도국당을 폐지시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대학생들의 반감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 16번 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전두환 전 정부의 당근책 관련된 볼게요. 학도국당 폐지, 교복 자유다, 통행금지 해제, 프로스포츠 도입,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이때 들어왔고 그 당시 해외여행을 잘 못 갔어요. 근데 자유화 됐다. 그래서 이게 나이대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또 한편 철저히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해서 보도 지침을 시사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보도 지침을 내서 언론의 이제 논지 방향이나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뭐 쓰지 말아야 되고 어떤 표현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지시 내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의 정화 및 그다음에 이제 언론 그 통폐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방송국도 원래 세 개 있었는데 MBC, KBS 이제 만 하고 TBS는 그 KBS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각 도에 이제 신문사 하나씩 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이 많으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야. 통제하기 편하게 이렇게 방송국과 신문사를 이렇게 줄였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난리 나죠, 진짜. 지금은 SNS나 이런 것도 SNS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영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이걸 하려면 인터넷 아예 막아버려야 돼.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뒤에 볼게요. 11번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은 수행평가 관련된 자유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여기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포트폴리오죠. 네. 그 기획의 이제 수행평가.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뭐 평가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행평가 내용도 있는데 뭐 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있고, 자, 기업 관련된 수행 그 평가 명칭은 포트폴리오고, 이 수행 평가 장점을 쓰시오. 그래서 장점을 이제 연관시켜갖고 예전 시험문이 나왔는데, 보면, 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점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근과 비율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평가근과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치 않으면 안 되죠.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고 항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단계마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채점 기준을 쓰시오. 자, 니은과 디귿은 이제 이거는 이제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수익법규 채점 기준에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자료 수집 능력이에요. 자료 수집 능력. 그래서 주제에 맞는 기사의 개수만큼 수집했는가. 요번에 이제 자료 수집 능력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죠. 추론형 문제 나왔죠. 자, 디귿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조사 연구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개념을 학습하고 정리하였는가 이렇게 있는데 들었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하죠 뭐. 예. 그래서 성실성 의사표현 능력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능력의 마지막에 뭐 9월에서 12월 달까지 중대 1, 2회 정도 수행까지 한다.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내용들 여기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4차 모의고사 시험을 끝냈습니다. 마침내.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이제 제가 14회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근데 요번에 제가 강의 맡아서 역교능 문제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월 달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역교능 문제를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시험 잘 보시고요. 내년에는 제 강의 안 듣고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을.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내년에 이제 혹시 들으실 분들은 제가 이제 1월 달에 다시 시즌 1 모의고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1 모의고사는 기존의 이제 뭐 모의고사들을 좀 랜덤 형식으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총 한 48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할 거야. 거기다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좀 집어넣고 15문제요. 그리고 10월, 11월 달은 시즌 2 모의고사인데 시즌 2 모의고사는 여기 새로운 문제들이 발굴해가지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강의 들 수고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끝나고 또 보겠습니다. 예.